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진종욱 강원도 의원과 원미희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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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텐데, 진종욱 의원님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미희 의원님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요새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는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상당히 뜨거웠던 감자죠. 중도개발공사, 다시 말하면 춘천 레고랜드 사업인데 저희가 250억 채무 상환을 위해서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2,050억을 채무 변제를 해서 이제 사업이 다시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이 중도개발공사의 정상화 및 2,050억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환수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 저희 상임위에서 금년도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사항이고, 또 하나는 UAM이라고 도시항공교통인데 쉽게 말하면 드론 택시입니다.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 강원도형 드론 택시가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는지, 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짚고 또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될 그럴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청년 관련해서 상당히 청년 유출이 심하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 우리 청년 대책 어떻게 하면 기반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해서 뭐 창업이자 대출이라든지 뭐 2배 적금, 청년센터 구축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진행을 금년도에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상임위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경제산업위원회다 보니까 굵직한 현안들 이제 다루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계시는 사회문화위원회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청년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제가 뭐 청년 관련한 이런 조례들은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그 사회문화위원회보다 좀 더 우리 강원도의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제 우리 청년 문제는 그 양질의 그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청년들이 강원도 내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또 취업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해가는 그런 부분이 우리 인구 소멸과도 관련이 있고, 또 청년 문제의 가장 그 위기이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특별자치도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의 경제 문제만큼 중요한 게 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또 의원님께서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네. 사실은 경제 관련해서는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최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대출 이자료, 전기료, 난방비, 폭탄. 이 폭탄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폭탄 제거를 위해서 어떻게 예산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 임시에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대출 이자료는 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추가 2차 보존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네. 전기료라든지 난방비 같은 경우도 주택 태양광 설치에 대한 도비 사업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들을 많이 좀 했고요. 또 앞으로 강원도의 먹거리는 의료기기, 반도체, 데이터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좀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 삼척 같은 경우는 수소 도시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풍력과 전기차 이런
그걸 좀 확대를 해서 쾌적한 또 그 강원도 만들기에 적극 좀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산업이 있는 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두 분 다 동아리 형식의 이제 공부 모임인 의원 연구회를 통해서도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원미 의원께서는 이제 가장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한 연구 모임 강원형 통합 보건의료복지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 연구회 어떤 연구회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 보건의료복지 같은 이런 민생 분야는 그 지역구를 막론하고 그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15분이 참여를 했고요. 의원연구회는 그 특정 분야의 입법이나 조례 그리고 정책 개발을 연구하는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는 그 넓은 지역에 또 적은 인구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또 산간 오지 등 이런 그 강원도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의 그 획일화된 전달 체계로는 그 복지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특성에 맞는 복지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고도로 진화된 그 ICT 기술과 또 이런 걸 접목해서 건강 증진, 또 예방, 원격 진료, 치료, 돌봄, 또 사후 관리까지 이런 그 보건 의료 복지를 통합한 강원도만의 모델을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네. 이런 연구회를 통해서 이제 의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또 이제 진종호 의원님께서는 강원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그렇습니다. 네, 이 연구회는 어떤 연구회예요? 국내 문화재가 약 한 14,786점이 있는데 이 중에 시도 지정이 6,782점으로 약 한 50%를 차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 문화재는 유무용 기념물을 포함해서 294개의 그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서 8개 도단위 광역단체 중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산이 적어서가 아니라 네. 발굴과 지정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그 문화재를 발굴 지정을 확대를 해서 어떻게 하면 문화유산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하는 그러한 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새는 이제 문화도 상당히 중요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이제 강원도 의원이시지만 각자 속한 지역구에서도 지역을 좀 변화시켜달라라는 요구가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원미 의원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는 속초 출신인데 속초 시민들은 작년에 그 동서 고속화철도가 이제 착공이 돼서 지역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속초시가 올해 예비문화도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관광도시로 크게 발전할 거다라는 기대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는데 강원도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도 요새 좀 듣고 계시는 뭐랄까 요구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저희 양양은 오색 삭도 설치가 가장 큰 현안인데 제가 이게 삭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우리 도민분들께서는 생소한 용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케이블카라고 하면 다 아는데 이 전문 용어가 삭도라서 제가 이렇게 전문 용어를 썼는데 케이블카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오색 삭도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양양국제공항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화물 터미널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또 인바운드 공항으로 이렇게 지정 확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들어오는 공항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 유치에 대한 열망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와 힘을 합쳐서 양양공항 활성화를 많이 주문을 하시고요. 최근에 이 연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 육상 연어 양식이 대형화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양에 이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단지가 곧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빨리 조성이 돼서 수입 대체 산업으로 또 이 가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아마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양양하면 전국에서 다 알다시피 서핑의 메카인데 이 서핑이 그 계절적 그 요소가 좀 있습니다. 물론 젊으신 분들은 추위에 관여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좀 어린이나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추위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계절 서핑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내 서핑장이 상당히 이제 필요성을 대두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열망도 좀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 있고 마지막으로 요즘 그 강원도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상승한 곳이 우리 양양 낙산 해수욕장 일원이 될 겁니다. 이곳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나 인허가에 신청하고 또는 대기 중에 있는 그 생활형 숙박 시설이 약 한 10,000호 정도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0,000호면 한 사람씩 와도 10,000명인데 거기에 가족과 같이 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과 차량이 유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으로 그 대단히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의 주차 문제 또는 그 편의 시설 위주의 상하수도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그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반면에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조치를 취해야지만 향후 2, 3년 후에 완공이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최상의 서비스로 양양에서 모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각 지역의 주민분들에게 내건 약속도 있고 해결해야 될 현안도 있을 텐데 의원님께서는 좀 그 중에서도 가장 집중해서 보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제 비례대표로 출마를 해서 지역구는 없지만 그 설악권의 발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그 권역별 그 신성장 산업의 청사진을 보면은 춘천권은 빅데이터 디지털 산업, 원주권은 반도체, 정밀 의료 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또 강릉권은 메타버스 중심 플랫폼, 또 강원 남부는 아까 우리 진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소 에너지 및 모빌리티 산업 이런 그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우리 강원 북부권 설악권에는 거기에 준하는 첨단 산업의 청사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마트 관광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 관광을 어떻게 하면 첨단 산업화할 것이냐 또 거기에 따른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하고 콘텐츠는 어떤 걸 넣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방안과 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지원에 아까 이제 관심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또 관심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중에서 좀 어떤 분들에게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지. 네. 그 복지 사각지대는 제도적 또는 법적 그 제도의 미비로 인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그 충분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 또 청년, 중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생애 주기별 여러 정책이나 제도가 있지만 네. 복지 사각지대는 그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고독사나 또 간병살인처럼 어떤 집단이나 대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촘촘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강원도 의원으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강원도민 지역 주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지난 7개월간 너무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청취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마을 단위로 찾아뵙고 목소리를 청취해서 의정 활동에 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서 조례 개정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몫은 저희 강원도 의원님들이 그 몫을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또 매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쁘지만 주민과 일과 병행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도 앞으로의 계획과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그런 이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조례 발굴, 그게 이제 가장 우선 순위이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노인복지와 뇌과학을 융합한 연구로 이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았고 그 노인 요양원 등 노인복지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 노인복지에 관련한 게 먼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원도는 벌써 작년 말에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전체 인구의 그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 25년에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이제 그런 그 저출산,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그런 것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 노후 준비 지원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에 대한 우리 강원도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진종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정말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조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 11대 강원도 의회는 그 사실 강원특별자치도의 초대 의원들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그 성공을 위한 그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살기 좋은 또는 잘 사는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이사를 오는 그런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또 고물가로 삶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도민들께 새해 봄과 같이 따스한 온기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의정 활동 오늘 말씀해주신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종호, 원미희 강원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